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이 전쟁 장기화 조짐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장중에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여낸 채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수급과 또 이 학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바이오주들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미국의 원전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주에도 수급이 쏠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 초반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다음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 우리는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은 새로운 분과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우리 양귀종 전문가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봉의 귀재 양귀종 전문가입니다. 네, 양봉의 귀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청자분들 처음 뵙는 날이니까 앞으로 각오나 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상세하게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히나 이 주린이 분들 위해서도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주린이 분들 더욱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양봉의 귀재답게 오늘 불기둥을 쏘아올릴 종목들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까지도 늦춰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남들이 올라가는 거 사니까 나도 따라서 산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히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증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보합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매도, 외국인도 매도, 하지만 기관들은 사들이는 그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급락이 나왔던 상황 잘 알고 계신가요? 이때 거의 14% 가까이, 12%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다음날 바로 반등이 올라왔죠. 이걸 좀 상세하게 키우는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지만 바로 반등이 나왔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전처럼 이렇게 14%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알거든요. 다들 다음날 큰 반등이 나온다는 걸. 그래서 하락 탄력이 둔화되고 상승 탄력도 둔화되고 그래서 하락도 상승도 둔화되는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 종목들이 제일 고민이신 부분이 이걸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주린이 분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매수했을 때 특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근거는 하락장에서 밀리지 않으면 버티셔도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특정 섹터에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회원님들, 시청자분들께서 더 이상 종목이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버텨올 만한 시장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삼각수렴을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여기가 5천이에요. 네, 5천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 걸었던 게 뭐죠? 5천까지는 간다라고 공약을 걸었었죠. 여기선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폭도 줄고 하락폭도 줄다 보니 점점 삼각수렴의 형식을 보일 거다. 그리고 개별주들이 날아갈 거다. 그래서 그 개별주들이 이 코스피를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보시면은 이란산 원유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송하겠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다음 주 목요일이죠.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금리 인하를 하자. 그리고 보시면은 쭉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뉴스들은 유가 부담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리 부담을 나타내고 있고 그로 인해 금리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세기 민족이라고 하죠.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중동의 이란은 국가는 단순히 변방국이 아닙니다. 거기 이란 같은 경우에도 7,000년의 저희보다 더한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족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의 90%가 종교를 믿고 있죠.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보자면은 일본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미국과 전쟁을 할 때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항전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만 명이 죽었지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공격을 받았다고 바로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 예상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장기전은 누구한테 부담이 될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장기전을 끌고 갈수록. 결론적으로 장기전이 된다고 하면은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비도 줄겠죠. 그러면서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는 거죠. 이거를 이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번 전쟁을 끌고만 가면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쟁은 26년도에 핵폭탄을 이란에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엄청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장기전으로 시장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테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정유와 에너지, 그리고 비료와 농협, 원전, 전력설비, 방산, 조선 일부, 반도체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조선 일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선주를 아무 조선주나 사선 절대 안 된다. 조선주 중에서도 특별히 매수해야 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협력 관계가 체결된 종목들, 보통 협력 관계로 체결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LNG 그 운송 계약이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도체는 특별히 빨간불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가 전체가 절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여기랑 엮여 있는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봐야 될 테마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 테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린이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될 테마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면 될 것과 안 하면 안 될 것 중 안 하면 안 될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중 하지 말아야 할 테마 첫 번째 금융주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촉구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시장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금융 불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금융주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죠. 따라서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잡으면 큰일 난다.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항공주가 갈 수가 있을까요? 운송수단인 기름이 비싼데, 그렇죠? 안 되겠죠. 여행주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비주.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줄 거예요. 당연히 이 소비주 같은 경우에도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거를 당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당위성. 이 당위성이 뭘까요? 앵커님, 이 당위성이란 게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당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할 당자에 할 위, 그리고 성품 성인데 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을 저는 공략주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자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왜 전쟁을? 자,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5%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버텨서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자, 지금 뉴스로 알려진 정보로는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마약, 핵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은 조폐국이죠. 전 세계에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조폐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과거에는 이 달러를 은행에 맡기면은 금으로 바꿔줬어요. 물론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달러를 찍어내서 그걸 금으로 바꿔주는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달러는 많은데 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71년도 닉슨 대통령은 이거 못 바꿔주겠다. 은행에 가지고 와도 난 이거 못 바꿔줘. 이렇게 하면서 달러가 거의 종이 쪼가리가 될 뻔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걸 이겨낸 게 사우디와의 연맹입니다. 당시 사우디는 군사적으로 매우 약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내가 너희 나라 지켜줄게. 대신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자라고 한 게 달러딜입니다. 그걸 페트로달러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로달러. 자, 이거를 보시면은 역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확실히. 자, 1년도에서 6년도 이라크 사담 후세인 달러를 깨고 유로화 선언했어요. 유로화로만 거래하겠다 했는데 사용당했죠. 09년에서 11년 카다피 달러를 깨고 금거래 시도했죠. 결국 시민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과연 이 두 개만 놓고 보자면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26년도 현재 17년부터 베네수엘라 그 공습이 있었죠. 마두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이거는 위안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12년부터 현재 하메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폭살을 했죠. 그게 마찬가지 위안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과연 이 네 가지 모두가 우연일 수가 있을 거야? 세 가지만 겹쳐도 우연일 수가 없는데 이 네 가지가 겹쳤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란이 항복을 해야 이게 끝난다는 건데, 결국 전 세계에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들을 전 세계가 알 수 있게끔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 지도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상황을. 하지만 뉴스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포지션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야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총알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총알이란 건 현금이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했으면 짧게 단일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개별주들. 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모든 준비를 끝마쳤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주 중에서도 당위성이 있는 종목들을 콕 집어서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략 테마에 대한 종목 선정 모두 마쳤거든요. 그 부분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 18,000명과 함께하는 엠밴드.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17,896명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저희가 종목을 매수가와 종목명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엠밴드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제가 준비한 당위성이 있는 종목들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시죠. 네, 종목이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시장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전쟁 장기화에 대비를 하면서 지금은 전쟁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들 또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을 틈타서 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실 분들은 소통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지금의 시장 상황 정말 상세하게 낱낱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전문가님께서는 장대 양봉을 쏘아올릴 수 있는 종목들 엄선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주린이 분들 위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오늘의 공략주 매수 타점부터 목표가까지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의 기본 카메라,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양귀종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공략해봐야 할 엑기스 종목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이틀째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ETF 종목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코스닥 쪽이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코스닥 종목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언제든 우리 나라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뭐라고 공약을 했죠? 코스피 5천 공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달라. 내가 표를 받은 만큼 코스피 5천 공략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었고요. 또한 재차 강조하면서 국내 ETF 직접 투자 실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기간 동안 총 1억 원의 투자금을 ETF에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한 종목을 보면은 코스닥 200과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수익률이 25%가 넘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였고 25년 6월 20일 날 장중 코스피 3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인 26년 1월 21일 날 4,900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일 날 코스피는 5천을 돌파하면서 공약을 실현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날 만찬을 가졌어요. 정부 기관 모든 인원들을 모아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즉, 우리도 또 이재명이 추가적으로 건 공약이 코스닥 3천이거든요. 진짜 3천 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은 되게 지키는 성격이 강해요. 저도 뭐 정치 쪽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되게 본받을 만하다, 정치인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책상 3배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월 3일이죠. 121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3천까지는 한참 멀었다. 자, 코스닥 정책 수혜 전망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건 연간 40조 원 규모의 투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을 매매하기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위에서 대주주들이 던질까 봐거든요. 위에서 대주주들이 던지면 어떻게 하죠? 보통 하한가를 가죠. 왜냐하면 경영진이 이거를 팔았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투매 현상이 나오고 결국 하한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 보유 주식 수가 주는 만큼 안전한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보통 시장은 상한가 재료로 쓰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만 봐도 아시겠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모든 상한가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책은 통한다. 코스닥 3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선엔진이라는 종목을 희둔주로 나갔었거든요.
3월 9일 날 나갔어요. 3월 9일 날. 어떻게 말을 했죠? 붓기 좋은 테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술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주린이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내가 이걸 매수했으면은 이게 오를까? 내릴까? 이거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려도 코스닥 상승 초입에 물려라. 그래야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네이버에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그냥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는 건 그냥 무료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켜보시면 되는데, 일단 트레이딩 뷰 입장하자마자 우측 상단에 와치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와치리스트. 여기를 쭉 내려보면은 CL1 느낌표라고 있어요. 이게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서 차트를 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가 떠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 분봉이거든요. 분봉. 자, 빨간 불이 보이면은 국내 시장은 내립니다. 초록불이 보이면 실시간으로 국내 시장은 올라요. 그럼 회원님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걸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물론 이거를 확인하려면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겠죠. 근데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걸 보통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날 사서 그날 팔 거 아니면은 솔직히 이거 분봉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걸 일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바꿔서 이 트레이딩 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크루드 오일이 오늘은 90이었는데 내일은 100까지 갔어요. 그럼 내일 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내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처럼 실제로 이거 내일 장이 내릴 거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뉴스에서 말을 하죠. 이거 그럼 달러 150달러가 180까지 간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가가 150에서 180까지 간다? 이거 세계 경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유가가 자체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가 본인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국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스스로 내렸으니까. 자, 그 이유가 뭐면은 일단은 유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요가 결국은 유가 하락을 만든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52부터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유가가 장기간으로 아무리 오른다 한들 결론적으로 150에서 180 사이에서는 무조건 유가는 내릴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 정치가들이 이걸 절대 가만히 냅두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유가는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물려도 코스닥 상승 초입에 물려야 덜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차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년도 11월 신고가 영역이에요. 아까 이게 아마 50만 6천 원 정도 될 거예요. 50만 원이라 표기를 했는데 신고가를 찍고 쭉 내렸어요. 쭉 내려서 35만 원까지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맞았거든요. 우량주가 30%까지 하락을 맞았어요. 그것도 한 달 이내에. 어떻게 됐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에서 물렸던 사람들 결론적으로 상승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버텼으면 그냥 먹는 시장이었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3천을 갈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은 3천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최소 2배는 간다고 보셔야 돼요. 최소가 2배. 그럼 지금 현재 3월 3일 날 신고가 이때가 93만 8천 원이었죠. 93만 8천 원이었는데 이게 2배 간다. 거의 200만 원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좀 밑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보면은 에코프로 어떤 종목이죠? 에코프로 코스닥
1위 종목, 시총 1위 종목이에요. 시총 1위 종목. 그런데 이거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매매가 들어가서 27%. 사실상 이때 제가 14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4만 원 아래였어요. 14만 원 아래였고 그리고 프리장에서 좀 더 내리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프리장에서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0%까지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은 제가 매매했던 근거는 이거예요. 이건데 시가총액 1위라는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뭐 사람마다 차트에서 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전문가들마다도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의 몸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캔들의 몸통. 저희가 공략한 시점이 화살표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거의 바닥이었죠. 이게 저희가 진입을 했던 근거는 몸통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몸통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면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자, 윗꼬리를 항상 상승을 하려면 만들어요. 상승을 항상 윗꼬리를 만들고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윗꼬리를 만들었을 때 몸통을 깨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몸통 위에서 진입을 했고 그래서 30% 수익을 챙겼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양봉 패턴이거든요. 양봉 패턴. 저만의 매매법이에요. 저만의 매매법인데 윗꼬리를 만들고 조정을 주면 에코프로는 상승을 하더라. 되게 별거 없죠. 되게 별거 없는데 주식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관점만 흔들리고. 그래서 본인만의 관점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지지 부분을 몸통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지짐을 했던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략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해서 이미 30% 가까이 수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다시 기회가 왔다. 다시가 기회가 왔다. 이거 차트 같은 경우 이게 어제 차트예요. 사실상 어제 차트인데 제가 금일 종가를 확인해 본 결과 15만 원 부근에서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 이탈이 나온다? 여러분들 무조건 기회입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초반에. 절대 14%가 넘는 코스닥 코스피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전제 하에 진입을 하시면 된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지지를 만들고 반등을 또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또 윗골이 만들었죠. 아마 여기도 윗골을 만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 다음날 양복이 나온다. 그래서 월요일 날 꼭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 대응은 히든방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한선 엔지니어링 우리가 수익 챙겼죠. 이러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근거예요. 근거. 아까 말씀드렸던 당위성. 자, 양음 양봉 패턴. 이것도 저만의 좀 매매법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히든방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설명이 그러면은 이 부분은 히든방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상한가 후보주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월요일날 상한가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공략은 언제 할 거냐? 시초가로 할 겁니다. 시초가. 8시 58분에서 59분 사이에 거래량과 캔들 움직임을 보고 바로 진입할 거예요. 바로.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진입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리바닥이에요. 쓰리바닥. 사실상 여기서 밀리긴 했지만 이거는 그날 14% 급락한 날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 지수가 밀려서 밀렸던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 3번의 지지를 거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죠. 회복하고 여기서 저는 터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날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절대 지켜주면서 이 부분은 절대 지켜주면서 우리가 완전한 조정 바닥 한 후에 내일 시초가라 진입해서 이렇게 양봉을 먹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저희가 상세하게 이 종목부터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요. 꼭 입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송 중에만 빨리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종목은.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보통 개인들이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이걸 못 버티는 이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종목 나갔으니까 이거 사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누가 철수가 사라고 했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상승 기다렸다가 상승하는 건 5% 먹고 팔고 빠지는 건 마이너스 15% 20% 기다리고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5% 하락, 10% 하락 못 버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의 당위성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빨간불 제가 그려놓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반도체랑 엮여 있어요. 조선이랑 반도체 두 가지 재료가 엮여 있다. 그래서 25년 9월 11일 날 이미 상한가 이력이 한번 있었던 아이예요. 이미 조선 관련주 테마로 상한가 이력이 있었던 테마고 보면은 계속 바닥을 지켜주고 있었죠. 이날 급락했던 이유도 시장이 무너졌을 때 급락했던 날도 바로 말씀드렸죠. 캔들 몸통 깨지 않고 반등을 해주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9,000원 이하에 계속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사 모아라. 오늘 중에 비중 꽉 채워놔라.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99% 상승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2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시면서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12거래일 1일 일상한가를 잡고 있거든요. 여기 있죠. 한선 엔지니어링 저희가 전날 잡았던 종목. 이거를 근거가 항상 우리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했다. 상한가는 당위성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향후 3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먼저 코스닥 공략주로 에코프로를 짚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공략 팁까지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공략이 가능한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또 이 종목 함께해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수타점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당위성이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고 하시면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의 상한가 후보주 월요일 날 상한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언급을 해주신 데다가 이 종목이 3중 바닥을 형성하고 급등 직전에 놓여있다는 부분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공략해주신 종목뿐만 아니라 또 소통방에 입장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시장 상황에 맞게 당일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상한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함께 내 계좌에서 상한가 종목 만들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저희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여러분의 휴대폰 카메라로 가까이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소통방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 링크 타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양귀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당장 상한가까지 빠르게 치고 갈 종목 함께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시장 상황 굉장히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관련주만 갈 겁니다. 에너지 관련주만 갈 건데 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과 하단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시장은 절대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들입니다. 개별 종목 그리고 특정 테마 그중에
에너지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부가 30년 만에 기름값 상한제를 도입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 에너지 관련주의 중에서도 이러한 모든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주는 FOMC가 있고 이번 31일 날 미중 관계 분기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진핑과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했죠. 근데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관세, 그리고 대만, 히토류, 반도체, 배터리, 방산, 대북주거든요.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게 결렬이 될지, 협상이 될지, 협약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테마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중에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식은 언제나 긍정적인 회로로 돌아가거든요. 절대 낙관적인 사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식이 누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 내려갈 거라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인 생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테마를 들어가야 되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관세 관련주입니다.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 종목들이 강조가 될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 방산, 대북주,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 종목들도 기대감 때문에 상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 반도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 페이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첫 번째 공략주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1020원이었어요. 1020원. 근데 고가가 얼마죠? 37,350원. 272% 올랐습니다. 근데 바보 아니냐? 이런 종목을 누가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연봉으로 볼까요? 1년봉이에요, 1년봉. 연봉인데,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 최고가가 21년도 44,523원이었어요. 네, 현재 얼마죠? 26년도. 26년도인데 물가가 오른 거 대비 종목은 아직 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다, 박스를. 다시 이전 저점에서 쭉 우양했던 종목이, 박스를 그렸던 종목이 이제 돌파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안전하게 지금 들어가도 3배는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공략주거든요. 두 번째 공략주. 자, 두 번째 공략주는 엑스비스입니다. 25,000원 이하로 가져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예요. 로봇 신규 상장주입니다. 첫날 상장하자마자 300%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쭉 빠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매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거래 대금과 그리고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1대 1이었어요. 엄청 치열했던 초품절주. 초품절주였습니다. 근데 5배가 뻥튀기 돼서 상장을 했죠. 공모가가 11,500원이었어요. 확정 공모가가 1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가 보시면은 56,600원이에요. 56,600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제가 공약해드린 가격이 어떻죠? 25,000원. 이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반토막 났을 때 사면 된다.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이하거나 또는 반토막이 났을 때 사면 된다라고 주린이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빠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 오늘도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31,000원을 찍었는데, 조금 더 눌린다면은 이거는 충분하게 공략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신규 상장주 아까 말씀드렸죠. 초품절주. 이런 유통 물량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신규 상장주가 언제 하느냐. 시장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많은 날은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날 장은 박살납니다. 신규 상장주가 많으면 그날 장은 박살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7일 날 이후에는 근 2주간 신규 상장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충분히 하락 곡선을 보였고 신규 상장주가 2주간 없고 그럴 때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통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은 보통 상한가를 가요. 보통 상한가를 가는데 근데 지금 타점이 잡히진 않았어요. 타점이 확실히 잡히진 않았는데 캔들 모양도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히든방 아래 링크 보이시죠? 아래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에서 저희가 입장을 하시면 히든방에서 다 상세하게 이걸 언제 잡아서 언제 상한가를 먹을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월요일 공략주 양봉 확정 종목 절대 지켜야 되는 종목 이거 시초가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 58분에서 9시 사이에 미리 드릴 거예요 종목을. 그래서 8시 55분에만 딱 앉아 계시면은 58분에서 59분 사이에 종목을 딱 드릴 거예요. 그럼 그냥 시장가로 사시면 돼요. 장 전에 시장가로 그냥 걸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빨리 튀고 먹고 나와도 되겠죠. 만약에 내가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먹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이거 충분히 상한가까지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저희가 히든방에서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 상승 예상 확률이 50%예요. 50%. 그냥 단순히 10% 먹고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이유가 당위성이 없고 이게 얼마나 크게 갈 재료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타방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잡아드리면서 50% 상승 먹여드리겠다. 따라서 밑에 지금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이 공략주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 부분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16거래일 상한가거든요. 16거래일. 그냥 하루 이틀 상한가를 먹었던 게 아니라 16거래일 연속이에요. 매일 하루에 2종목, 심지어 2번, 하루에 2종목씩. 이렇게 한두 종목씩 꼭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종목들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편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LS 멀티리얼즈 이거 장중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장중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많은 분, 그때 시청자분들이 단순 순간 접속자만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 200분 모두가 상한가를 다 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 거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장중 라이브로도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설명들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델 X라고 지금 물음표가 돼 있는데 델 X라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이러한 당위성이 있는 종목들 함께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실전 주식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3,000을 갈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것저것 할 줄 몰라. 그러면 이 11가지 종목 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전쟁 이슈들이 끝나게 되면은 무조건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상승장이. 제가 이거는 확답 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상승장이 와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상승장이 오는데 그런데 이 상승장 중에 올라갈 종목들은 이 11종목이다. 딱 말씀드릴게요. 상승장 중에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 11종목이에요. 코스닥 탑 11종목을 매수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종목들이 그냥 마냥 오르지는 않겠죠. 어떤 종목 내리고 어떤 다음날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가고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어떻죠? 말씀드렸다시피 포모 현상이 있어요. 포모 현상. 예를 들어 오늘 조선주가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주들은 내려갑니다. 전날 뭐 로봇주가 올랐으면 오늘은 해운주가 오르고 해운주가 올랐으면 로봇주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반복할 텐데 그때 이러한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줄이는 분들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이 종목 내렸다고 팔아버리고 이 종목 올랐으니까 조금 올라고 먹고 나오고 또 내리는 건 또 버티고 이런 식으로 좀 반대 매매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종목들은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근데 주린 분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를 때 공략할 수 있는 양봉 패턴 아래에 지금 QR코드 또 나올 거거든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언제 공략해야 될지 안내해 드리겠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 11 종목만 사시면 돼요. 상승장 때.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는 에너지주 땡땡땡땡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에너지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무조건 정유다? 아니거든요. 에너지는 무조건 정유가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통 태양광, 수상 태양광까지 가지고 있고 영농형 태양광까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130메가와트 그 태양열 모듈 공급 계약까지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움직일 때 태양광이 움직일 때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놈이에요. 근데 이 종목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히든방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월요일 날 해소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그 부분도 제가 히든방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닥을 다 다져놨어요.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쏘아 올릴 준비가 되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날 그게 해제가 될 거고 차트도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시초가에.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진짜 크게 가는 놈들은 이러한 모든 당위성을 가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요일 날 제가 히든방에서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차트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터진다. 저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날 월요일 하루 만에 월요일 이만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30% 상한가예요. 그 이후의 반등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최소 상한가까지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엠밴드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종목명과 목표가 실시간 내역 다 직접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AC 종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한선 엔지니어링 두 개 지금 차트를 비교하면 어떻죠? 똑같아요. 물론 약간의 휩소가 있긴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앞서 지금 화면 오류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다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히든방에서 안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앵커분께 좀 설명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봉의 귀재답게 또 양봉 관련 패턴주들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또 엑스비스 다음 주 상한가 후보주 그리고 또 에너지 탑 원종목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 종목들이 전쟁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매수 타점 받아보시고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나오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소통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